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아이폰에는 다양한 앱들이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치된 앱들 중에서 흰색 사각형의 하트 모양이 들어있는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 앱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꽤 유용한 앱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너무나 광범위한 기능들로 인해서 압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건강 앱에 입력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이 앱의 사용을 꺼려 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의 건강 앱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앱은 iOS 버전에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처음 앱을 실행하면 요약 페이지가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부 정보 업데이트 화면이 뜰 수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사용자 프로파일 아이콘이 보이고 좌측 하단에는 요약과 공유 그리고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요약 페이지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정됨 항목에 사용자가 지정한 아이템들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이 항목에는 사용자가 가장 자주 보고자 설정한 데이터들이 표시됩니다. 고정됨 항목 우측 상단에는 편집 버튼이 있습니다. 탭해보면 고정됨 항목의 아이템들을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우측에 햄버거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고정된 아이템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 기타 데이터에서 섹션에서 고정시킬 아이템을 선택하고 탭하면 고정됨 항목에 추가됩니다. 고정된 아이템을 제거하려면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탭하면 됩니다. 기타 데이터를 아래쪽으로 스크롤해보면 건강과 관련된 온갖 종류의 아이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 페이지의 고정됨 항목 아래쪽에는 모든 건강 데이터 보기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사용자에 대해서 폰이 수집한 좀 더 광범위한 목록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추세 항목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건강과 관련 추세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가장 상단에는 추세의 변동 사항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운동량이나 활동에 대한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추세 항목 아래에는 하이라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전반적인 건강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이폰을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든지 건강 앱 이용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 이 항목의 데이터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 가장 아래쪽에 모든 하이라이트 보기 옵션을 통해서 다른 아이템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건강 앱에서 더 알아보기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건강 앱에 관련된 세팅들을 더 많이 설정하도록 추천합니다. 항목 가장 상단에는 사용자의 의료 정보 업데이트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긴급 상황 시 필요한 의료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건강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아이폰이 사용자를 위해 건강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지켜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아이템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상 상황 시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고가 났을 때 아이폰 화면에 나타나는 연락처 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에 필요한 의료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또한 보행 안전성 알림을 활성화시켜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동차 사고 충돌 감지 옵션은 충돌 감지 기능이 있는 기기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 체크리스트 항목 아래쪽에서는 투여약 추적하기, 호흡수에 관한 기사 등 건강 관련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하단에는 앱 섹션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만한 건강 관련 앱들을 추천합니다. 이 앱들은 건강 앱과 호환되어져 건강 앱의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페이지 가장 상단으로 이동하고자 하면 좌측 하단에 요약 버튼을 탭합니다. 이번에는 공유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요약 버튼 옆에는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탭해보면 세 가지 공유 옵션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공유하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건강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상황이라면 돌봄을 받는 사람의 동의 하에 건강 데이터를 공유받습니다.
윈도우 하단에 두 개의 옵션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 버튼을 탭하면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됩니다. 단계에 따라서 상대방을 찾고 건강 데이터 공유를 시작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데이터 공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아이폰에서 요청을 받고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앱 섹션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아이폰에 설치된 앱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건강과 관련된 모든 앱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표시되는 앱들은 어떤 데이터를 건강 앱과 공유하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 앱 안에서 설정을 변경하면 서드파티 앱 안에서도 변경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앱 섹션 아래에는 리서치 연구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아이폰과 건강 앱과 호환되는 어떤 종류의 리서치 연구에 합류하도록 초대되었다면 이 섹션에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탭하면 건강 카테고리의 아이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 앱의 주요 기능은 아이폰 사용자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상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 앱의 데이터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추가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애플 와치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아이폰 자체에서도 일정량의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걸음수와 오른 계단수 같은 것들입니다. 만약 스마트 체중계나 블루투스 혈압계 같은 서드파티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 기기들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캡처해서 건강 앱으로 보냅니다. 또는 수동으로 건강 앱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앱이 캡처한 데이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앱 우측 하단의 돋보기 아이콘을 탭하면 건강 관련 아이템들이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활동 아이템을 탭하면 활동 에너지, 걷기, 달리기, 거리, 걸음수, 오른 층수 등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활동 에너지 아이템을 열어보면 상단 옵션에 활동 에너지를 날짜나 주별, 월별 등의 기간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고 1년을 선택하면 월별로 데이터를 표시해 줍니다. 아래쪽에는 하이라이트 섹션이 있어서 요약 페이지의 하이라이트 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활동 에너지에 관련된 점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하면 활동 에너지에 관하여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 밑에는 활동 에너지와 관련된 앱 섹션이 있습니다. 가장 하단의 모든 데이터 보기에서는 활동 에너지의 캡처된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탭하여 들어가서 우측 상단 편집 버튼을 탭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앱은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보기 아래에는 데이터 소스 및 접근 섹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은 활동 에너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나 앱을 볼 수 있고 어디서 데이터가 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애플 디바이스가 데이터 소스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및 접근 아래에는 단위 섹션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단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앱의 기능을 확인하기에는 활동 항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수집되기 때문입니다. 애플 와치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은 활동 링 개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3개의 링의 아이디어는 매일 실행하여 링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적색의 움직이기 링은 사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칼로리의 수치이고 운동하기 링은 미리 정해진 운동 시간을 표시하며 일정 수치를 넘어서는 심박수를 체크하여 구분합니다. 일어서기는 하루 동안 일어서는 동작을 감지하여 표시합니다. 기준은 디폴트로 정해져 있지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건강 앱을 다시 나가서 아이폰의 피트니스 앱을 실행합니다. 피트니스 앱이 실행되면 가장 상단에 활동 링이 보이고 탭하여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조금 스크롤하면 목표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버튼을 탭해서 하루 동안 정해진 목표 수치를 변경합니다. iOS 17에서는 목표치를 일주일 동안 같은 수치로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iOS 18에서는 요일별로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측 상단의 달력 아이콘을 탭하면 요일별로 목표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옵션이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주말이나 특정 요일의 활동량 목표를 다르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링 일시 정지 버튼을 탭해서 휴식할 수 있는 날을 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루나 주, 월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까지 링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건강 앱으로 돌아가서 데이터 포인트를 입력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검색 아이콘을 탭해서 신체 측정 아이템을 탭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탭합니다. 블루투스 체중계 등이 연결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탭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미리 입력되어 있고 체중만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체중을 점검한 날짜를 이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날짜를 탭하여 변경합니다.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데이터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건강 카테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카테고리들은 활동이나 신체 측정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투여약은 다른 카테고리들과는 다른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 아이템의 기능은 과거의 기록만을 캡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을 복용하는 일정을 기록하여 제대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투여약 아이템을 탭하여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할 일은 투여약 추가 버튼으로 복용할 약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투여약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투여약 종류를 선택합니다. 다음에는 투여약의 용량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복용 일정을 설정합니다. 매일 또는 주기나 특정 기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투여 시간도 추가합니다. 그 아래 약을 복용할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여약의 모양을 선택합니다. 아주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섹션에서 투여약의 색상도 선택할 수 있어서 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투여약 설정의 세부 사항을 검토합니다. 투여약의 세부 명칭 등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입력 사항이 끝났으면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투여약의 종류를 입력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약을 투여할 때 같이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여약 페이지에 표시되는 기록 섹션에서 약 이름 아이템 우측에 표시되는 플러스 버튼을 탭합니다. 일정에 표시되는 약에 대해서 건너뛰기나 투여함을 택해서 입력합니다. 또 다른 카테고리로 정신건강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일광시간 같이 햇빛 아래서 보내는 시간, 수면 정보 등을 볼 수 있고 마음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 상태 탭을 탭하면 우측 상단에 기록 버튼이 있습니다. 감정과 기분 중에서 선택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슬라이드로 상태를 입력하고 이유 등도 입력해 봅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서 기록을 앱에 남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건강 앱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축적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상태 등도 입력 가능합니다. 또한 영양 카테고리에서는 일별로 소모되는 각종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면 카테고리에서는 수면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수면 시간 섹션을 탭하면 일별, 주간, 월별로 기간별 수면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아래쪽 하이라이트에서는 수면에 관한 변동 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 지정 옵션을 통해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림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지정된 시간 동안 아이폰도 자동으로 잠자기 모드로 설정됩니다. 물론 수동으로 잠자기 모드를 설정할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이 훨씬 편리합니다. 건강 앱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카테고리로 증상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상을 기록해 두면 그 기간과 반복 횟수 등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원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구토, 기침, 두통부터 현기증, 호흡곤란 등 체크할 수 있는 증상들은 거의 모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증상 하나를 탭해서 들어가면 역시 기간별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으로 입력을 시작합니다. 증상의 강도부터 시작과 종료 시점 등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데이터를 더 많이 기록할수록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앱의 동기화와 보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에서 시작했지만 아이패드에서도 건강 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투약 정보를 기록하고 건강 앱의 정보들을 바로 확인하기에는 아이폰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정보들을 좀 더 깊게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면 아이패드도 이상적입니다. 사이드바에 메뉴들이 보여지면서 아이폰과는 좀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애플의 공식 입장은 사용자의 건강 앱 데이터는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만 저장되며 애플이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클라우드를 통한 기기 간의 데이터 동기화는 암호화되어 있으며 애플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으므로 건강 앱 데이터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사용자의 건강 관련 데이터들을 캡처하고 기록하는 건강 앱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